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재무회계 강의하고 있는 김원종 회사고요. 재무회계 1 중급회계에 이어서 2025년도 재무회계 2 고급회계 문제 강평 드릴게요. 총 5문제가 출제됐고요. 원래 30분에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60분으로 늘면서 문제가 5문제 출제될 거라고 예상해서 저도 모의고사 5문제로 냈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고급회계 문제를 풀어봤을 때 30분에서 40분 이내로 못 푼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최상 난이도의 문제고요. 제가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해도 50점 만점은 당연히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풀어뒀던 그 해답을 작성하는데 제가 지금 해답을 이게 3문제만 딱 작성했는데도 이렇게 책 한 권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제가 30점은 넘을 자신이 있는데 이 문제를 50점 만점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사이면서 저는 고급회계를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정도 출제가 됐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꽈락이 유예생이든 동차생이든 꽈락을 걱정해야 되는 문제로 출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급회계가 별도의 과목으로 출제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과대평가해서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인데요. 문제가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1번부터 어려워요. 문제 1번을 잠깐 볼게요. 대안은 X1년 12월 31일 취득일로 하여 민국의 보통주 100%를 취득하고 민국과 흡수합병했고요. 합병 계약에 따라 대안은 민국의 주주들에게 민국의 보통주 100주 주당 액면 금액이 1,000원이고 공정가치가 5,000원인데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안의 보통주 2주를 발행하기로 했고요. 주당 액면 금액이 1,000원이고 공정가치가 3,000원으로 신규 발행해서 교부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대안의 보통주를 발행해 주는데 민국 보통주 100주당 2주씩 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200주를 발행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안의 액면 금액이 1,000원이고요. 공정가치가 3,000원이라는 거 기억해야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잠깐 기억해야 되고, 합병 직전 작성된 대안과 민국의 X1년 말 요약 재무상태표와 예비 실사를 통해 산정된 민국의 자산부채 금액이 나와 있고, 물음을 잠깐 보시면 물음 1번을 먼저 풀어줘야 되니까, 물음 1번에서는 부분 점수를 주기 위해서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순액과 그 다음에 이전 대가를 물어봤죠. 그러면 저는 이제 안전하게 분개해서 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와 있는 공정가치 갖다 쓰시면 되죠.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공정가치가 측정의 원칙이니까 공정가치가 이렇게 4만원이라고 돼 있고요. 기타 유동자산이 있는데 얘는 6만원이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고요. 특별한 건 없어요. 문제에 잠정금액 같은 건 없고, 얘가 4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로 측정될 금액은 10만원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발생하지 않았던 위의 요약 재무상태표와 예비 실사를 통해서 산정된 공정가치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추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객 목록이 나와 있죠. 이런 고객 목록은 공정가치가 나와 있으면 분리가능성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식별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공정가치 갖다 쓰는 거니까 무형자산으로 고객 목록 잡아주시면 되고, 요거는 7만원입니다. 조심하실 게 잠재적 계약은 과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자산에 고려 안 한다 그랬죠. 자산의 인식 요건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산의 정의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대안이 민국의 주식기준 보상과 교환하여 민국의 주식기준 보상이 종업원한테 있다는 거야. 근무 영역을 1년간 대체하는 주식결제형을 부여하기로 확약했으니까 그게 이제 이전 대가에 여러분들 문제에 여기 이전 대가에 포함해야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주식 선택권이란 걸 써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저도 이 주식 선택권만 유일하게 K-IFRS 규정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이전 대가 원래 공정가치인데 제 문제에 어려운 게 있죠. 시장기준 측정지라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시장기준 측정지와 전혀 다르게 나왔어요. 알겠죠? 다른 걸 물어보는 문제. 근무 용역을 1년 요구 보상하는 대체 보상형 주식결제형 보상을 측정했고 최초 부여일의 가득 기간이 3년으로 확정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3년만큼 최초 부여 시점에 가득이 됐고 가득이 완료된 건데 나한테 바뀌면서 주식 보상 비용을 주기 위해서 1년만큼이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취득일 현재 이전 대가를 측정하는 거니까 전체 금액 4분의 3으로 측정해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우리가 이전 대가나 인수부채를 구할 때는요, 이제 취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취득자가 지금 대안이죠.
그리고 피취득자가 민국인데 대안으로 측정할 것인가 민국으로 측정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근데 우리는 피취득자의 현재 의무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민국으로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대안이 나와 있고 민국이 나와 있는데 민국의 시장지정지가 12,000원이니까 이렇게 12,000원 곱하기 4분의 3을 써서 요걸 9,000원으로 써야 되는데 요거를 그냥 추가 자료 하나로 해가지고 요 문제만 틀리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문제가 요거 말고 물음 2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가르친 건데 요게 이제 이 문제의 고급 문제가 된 그러니까 고급 난이도가 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 것도 이제 문제가 좀 되는데 민국은 사업부 A와 사업부 B, 사업부 C가 세 가지가 사업부가 있대요. 근데 합병 후 사업부 C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대안은 구조조정의 임직원과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15,000원 지급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돼 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래 우리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것에 고용관계의 종료는 현재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거래로 회계 처리해서 요 합병 거래에 포함하지 않는 게 맞는 건데요. 합병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면 계약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제가 잡아야 된다 그랬죠. 보상금은 X2년 초에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문제가 합병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안 돼 있는 게 아니죠. 고용관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물론 자세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충당 부채를 제 생각에는 이미 기출이 된 문제고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잡는 게 채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구조조정 충당 부채도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요걸 빼고 채점했을 수도 있고요. 더하고 채점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기출문제나 그거 볼 때 제가 이거 체크해 준 문제예요. 합병 계약서에 있으면 집어넣는 게 안전할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집어넣은 걸로 일단은 채점했을 거라고 저 혼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은 X연도에 사업상 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민국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내가 지금 소송을 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 계약을 정산하는 거래죠. 취득일 현재 소송 사건의 배상금의 공정가치가 9,000원인데 합병에 의해서 동소송 관계는 정산됐다고 돼 있으니까 내가 소송을 했는데 돌려받는 거니까 원래 현금 5,000원이었고요. 5,000원이 아니라 9,000원이었죠. 그러면 요거는 기존에 충당부채를 잡았던 게 있었으면 그거 정산하면서 현금 주는 것만 우리가 정산이익 잡는데 잡아놓은 게 없으니까 여기다가 정산이익을 이렇게 9,000원만큼 잡는 거고 요거는 단기손익으로 인식해야 되고 그렇다면 요 금액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을 다시 빼는 걸로 봐야 되죠. 그래서 정산이익이 발생했으면 이전 대가에 현금이 들어간 걸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포함하는 거 요거는 제가 모의고사에도 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에도 두 문제나 있죠. 정산 손실 발생하는 거랑 이익 발생하는 거 작년에 기출문제였고 그래서 요거는 안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 준 것들 여러분들이 분기하시면 되는 거죠. 아까 주식 준 게 있었죠? 그래서 주식 준 거 중에서 자본금을 써야 되고요. 그럼 자본금 제가 아까 구해놨잖아요. 200주 곱하기 액면 금액이 1,000원이니까 요게 20만 원이고요. 근데 200주 곱하기 3,000원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6,000원이죠. 60만 원. 그러니까 200주 곱하기 3,000원에서 액면 금액 뺀 게 주발초니까 여기 주발초라고 해서 이렇게 40만 원 이렇게 쓰는 문제죠. 그럼 이전 대가는 끝났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빼시면 인수부채와 취득자산 구해서 순액 물어보면 이게 505 000으로 이렇게 풀었고요. 혹시나 520 000으로 채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채점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명확하게 좀 언급해 줬으면 좋겠는데 참 애매하게 언급을 해서 그럼 영어권이 11만 3천원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합병과 관련된 비용이 좀 있죠. 그래서 현금 18,000원만큼 치료가 됐는데 문제를 보시면 합병과 관련해서 자산부채 가치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비용이죠. 그래서 비용 10,000원만큼 쓰시고 나머지 주식 발행 가액에서 차감하는 주식 발행 금액 신주 발행 비용이 8,000원만큼 있죠. 주발초 요거는 이제 영어권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하시는 거고 물음 1번 보시면 요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2번인데 618005인데 둘 다 어렵죠. 얘도 애매하고 얘도 처음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둘 다 맞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음 2번 볼게요. 요 물음 2번도 제가 말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 민국의 보통주가 대안의 보통주보다 더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경우 그러면
대한의 보통주 말고 민국의 보통주로 계산해야 되죠. 근데 200주는 발행한 게 맞으니까 요거는 바뀌지 않는데 얘가 바뀌죠. 예, 얘가 이제 바뀌는데 얘는 100주죠. 예, 근데 100주인데 공정가치가 5,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요 금액이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빼주시면 요 주발초가 30만 원. 그래서 민국의 보통주로 계산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거는 규정을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게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하고 그 다음에 얘를 모르면 어차피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금액이 바뀌는 거죠. 금액이 바뀌면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51만 8천 원으로 바뀌죠. 그래서 요게 51만 8천 원으로 바뀌니까 영어권이 요게 13,000원이 돼서 물음 2번에 문제 답은 요게 1번 영어권 물어봤죠. 그래서 요 두 문제 다 쉽지 않았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3번 한번 볼게요. 이전 대가에 조건부 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때 취득일 이후에 변동되는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세 줄 이내로 쓰라고 돼 있고, 문제가 취득일에 존재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공정가치 변동일 때 취득일에 존재하면 이건 측정기간 요거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영어권을 수정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면 두 개가 나뉘죠. 자본 이거는 재측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산 부채는 재측정하고 그것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제가 약술형 문제 찍어준 거니까 물음 3번은 풀으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추가 자료를 이용해서 문제 풀라고 돼 있고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그 자산손상 문제죠. 자산손상 문제를 중급회계에서도 내고 고급회계에서도 내서 두 번 냈네요. 중급이랑 고급이랑 다른 교수님이 출제하셨나봐. 그리고 서로 어떤 문제를 냈는지 서로 합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를 또 냈는데, 근데 문제는 동그라미 6번 하나 물어보는데, 이거 푸는데 두 개를 그려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죠. 대안은 합병 후 민국의 사업부 A와 B를 독립된 사업부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사업부의 별도의 현금 창출 단위를 구성하는데, 대안은 민국과 합병 시 인식한 영업권을 현금 창출 단위에 배분하여 매년 해당 현금 창출 단위에 대한 손상 검사를 수행하는데, 사업부 B의 X2년 말 감가상각을 완료한 후 손상차손 인식 전 식별 가능한 자산과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 금액이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2년부터 먼저 풀게요. 우리가 배분을 할 때 자, 영업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고요. 고객, 목록, 자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배분 전 장부 금액이 나오죠. 근데 문제 잘 읽으라 그랬어요. 이게 X1년 말 나오면 뭐 상각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X2년 말 자료니까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이고 영업권 3만 원이네요. 3만 원이고 건물이 10만 원이고 토지가 14만 원, 그리고 고객 목록 자산, 무형 자산이 5만 원으로 나와가지고 요 금액 더하면 32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를 보시면 회수 가능액이 23만 원이라고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상차손 잡을 금액은 9만 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손상차손을 배부해 줘야 돼요. 근데 1차 배부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자료에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9만 원 쓰는 건데, 일단 물리적 실체가 없는 영업권에 먼저 배부하는 거죠. 그래서 3만 원을 이렇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제 6만 원이 남는데, 문제를 보시면 건물에 회수 가능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순공정가치, 그 다음에 사용가치 0, 이 셋 중에 큰 금액 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건물은 1차 배부를 하시면 이제 토지는 문제에 회수 가능액이 더 크기 때문에 14만 원이기 때문에 배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얘네 둘로 배부하는 거니까 이쪽에 3분의 2, 이쪽에 3분의 1을 배부하니까 요게 4만 원이 나오고, 이 순위로 여기다 3단계에다 3분의 1 배부하면 되니까 6만 원이니까 2만 원 배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배부 후 장부 금액이 나오는데, 그럼 얘가 0이 나오고, 얘가 6만 원이 나오고, 얘가 14만 원이 나오고, 얘가 3만 원 나오는 문제인데, 요걸 답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요거에 23만 원이 나오니까 회수 가능액과 똑같은데 2차 배부 해야 되는 거죠. 2차 배부. 왜 2차 배부를 해야 되냐면, 건물의 회수 가능액이 8만 원이 되니까 8만 원 이하로 줄일 수 없으니까 여기다 2차 배부 다시 얘를 2만 원 살려주고, 나머지 배부 안 한 자산에다 2만 원 배부하니까 이렇게 되면 0이 돼서, 여기에 배부 후 장부 금액을 구하시면 얘는 0으로 그대로 될 거고요. 얘는 8만 원 한도에 걸릴 거고, 얘도 14만 원 한도에 걸릴 거고, 얘만 3만 원만큼 이렇게 배부가 될 겁니다.
만 원이네요. 만 원만큼. 그러면 23만 원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얘를 안 물어봤죠. X 3년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X 3년 거를 또 해야 돼요. 그럼 장부 금액이 있고요. 여기 영업권, 건물, 토지, 고객 목록 자산이 있는데 이거 갖다 쓸 때 영업권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0이니까 상관없죠. 근데 여기다 갖다 쓸 때 건물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잔존내용수가 10년이니까 10분의 9를 곱해야 되죠. 네, 그럼 72,000원이 나오는 거고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니까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 고객 목록 자산은 5년이라고 돼 있죠. 네, 곱하기 5분의 4 하시면 요게 이렇게 8,000원이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요게 22만 원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회수 가능액이 26만 원으로 늘었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증가시켜야 되니까 손사사손 환입을 4만 원만큼 환입 잡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환입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1차 배부와 2차 배부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업권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내부 창출 영업권으로 보니까 환입 인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와 고객 목록 자산에다 배부할 때 토지는 줄인 게 없으니까 배부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얘하고 얘로 배부해야 되는데 이게 90%고 얘가 10%니까 전체 4만 원 중에서 4구 36이니까 얘한테 36,000원, 얘한테 4,000원 배부하면 되죠. 자, 그러면 1차 배부 장부 금액이 나오죠.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10만 8천원이 나오고요. 얘가 14만 원이 나오고 얘가 12,000원이 나오죠. 그러면 세 개 더하면 26만 원 나오죠. 근데 조심하실 게 있죠. 손사사손 환입하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되잖아.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장부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 영업권은 어차피 안 잡는 거고요. 건물은 처음에 저기에 1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10년 중에 1년 생각하니까 10분의 9니까 이게 9만 원이 한도고요. 얘는 14만 원. 토지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얘는 5만 원인데 곱하기 5분의 4까지만 잡아야 되니까 한도가 4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도에 걸리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도 교재에 있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요게 27만 원이 나오고 그래서 2차 배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0이니까 얘는 18,000원만큼 줄여야 되고 얘는 환입하면 안 되니까 얘한테 다시 18,000원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럼 한도는 넘어가지 않네요. 고객 목록 자산은. 그래서 이게 장부 금액이고 그래서 요게 0이고 요게 9만 원이고 요게 14만 원이고 요 금액에다가 요 금액 더하는 거니까 이게 3만 원이죠. 시컨 풀었는데 요 금액 구해보시면 27만 원이고 26만 원이 나오죠. 시컨 풀었는데 요거 하나만 딱 물어보는 점수 한 2점 나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거는 틀리면 안 돼요. 책에 있는 문제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가 아쉽습니다. 구조조정 충당부채가 어떻게 채점되는지 확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 선택권에 바꿔줄 때 그 1년이 증가되는 거 그게 어려운 문제죠. 제 책에 주식 선택권을 좀 어려운 문제 만들어 놨더니 핀트가 다르게 나와가지고 좀 아쉽네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한 조금 챙길 수 있다. 한 5, 6점은 챙길 수 있는 문제죠. 약술형 문제는 맞았어야 되니까. 자, 물음 2번은 많이 챙겨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하나만 틀렸어야 되죠. 이 문제는 제가 모의고사에 낸 문제와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나올 줄 알아가지고 잘 내가지고 지문법 문제는 많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대안은 민국, 서울, ABC 의결권이 없는 보통주를 취득하여 동기업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각 물음은 독립적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물음 1번부터 풀어야 되는데 물음 1번은 제가 문제 풀어줄 때 말씀드리는데 X 2년도에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지분법 적용의 중지와 재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제가 문제 풀 때 절대 그렇게 풀지 말라 그랬죠. 뭐냐? 산식으로. 왜냐하면 미인식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분개해서 푸는 게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안은 X 1년 초에 민국의 주식 100주를 18만 원에 취득했다고 돼 있죠. 항상 문제를 풀 때 단기 손익의 미신효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업권이나 기타가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이거 영업권 잘못 계산해 놨네. 자, 재고자산이 있는데 재고자산이 그 장부 금액이 80이죠. 근데 재고자산이 25,000원이에요. 차이가 자산부채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공정가치 25,000원 더해주면 되죠. 근데 기계랑치가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면 공정가치 마이너스 만원 빼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20% 곱해야 되죠. 그러면 81만 5천원에다가 곱하기 0.2죠. 곱하시면
16만 3천 원이 나오니까 영업권이 17,000원 나오니까 영가매수 차익은 없네요. 그래서 다행히 영가매수 차익은 없는 문제다. 그러면 X1년 초에 처음에 관계기업 투자 쓸 때 영가매수 차익 없으니까 18만 원 취득 원가로 이렇게 현금 18만 원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1년 말에 이 문제의 OCI는 제가 보기에 없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이제 반영해 주면 되죠. 문제 맨 마지막 동그라미 전에 걸 보시면 당기 순손익은 X1년도에 20이라고 돼 있죠. 그럼 보고된 당기 순이익. 그런 다음에 투자 차익 삼각해야 되죠. 재고 자산이 X1년도에 전부 다 처분됐대. 그러면 요거 금액을 부호 반대로 써주면 되니까 25,000원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 차익 삼각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요게 마이너스기 때문에 삼각할 때 플러스로 갖다 써야 되죠. 요게 핵심입니다. 어차피 1차 시험에 공부는 했지만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곱하기 4분의 1 하시면 되는 거죠. 내용 연수가 4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내부 거래 반영해야 되는데 내부 거래를 보시면 X1년도에는 대안이 팔았어요. 대안권 별도로 하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곱한 다음에 20% 곱한 금액. 요 금액과 이제 내부 거래 반영해 주면 되죠. 그래서 내부 거래 반영할 때 내부 거래 중에서 이제 재고 자산이 있죠. 대안이 판 게 기말 재고 매입 재고가 3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미판매 재고의 매출 총이익만큼 제거해야 되니까 6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만 5천 원이죠. 3만 5천 원이 매출원가니까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2만 5천 원이죠. 이게 미판매 재고의 매출 총이익. 그래서 요거 반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영할 때 마이너스로 반영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요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하나 판매하는 게 차량 운반구를 판매했는데 장부 금액 40만 원인데 차량 운반구 50만 원에 매각했대요. 이것도 하향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따로 별도로 고려하는 건데 10만 원만큼이 미실현 손익이죠. 근데 조심하실 게 요게 실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X1년 7월 1일이에요. 판매한 시점이. 근데 내용 연수가 몇 년이라고 돼 있냐면 잔존 내용 연수가 5년인데 곱하기 5분의 1 한 다음에 곱하기 12분의 1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 손익은 이렇게 플러스 만 원이 되는 거죠. 플러스 만 원.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지분율만큼 제거하는 거니까 20% 제거하시면 요게 이제 당기 손익으로 잡을 금액이니까 15,000원이죠.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요게 15,000원. 그리고 반대편에 지분법 이익이라 그래서 여기 당기 손익으로 15,000원 잡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시면 X1년 말에 장부 금액이 나오고요. 19만 5천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문제가 요거를 물어봤죠. 물음 1번에서 요게 1번. 그 다음에 이제 지분법 손익은 X2년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현금 배당이 있어요. 민국은 X2년 중에 주당 5원에 현금 배당 실시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X2년 중에 현금 배당이 일어났으니까 현금이고 절대 배당금 수익만 쓰지 말라 그랬어요. 관계기업 투자. 주당 5원이고 조심하실 게 내 주식수 곱하면 되는 거죠. 100주니까 5,000원이에요. 5,000원이죠. 이렇게 5,000원이니까 자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나면 기말에 평가하기 전에 장부 금액은 19만 4,500원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분법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X2년 말에 추가적인 거래 반영해야 되죠. 문제를 보시면 당기 순손실이 1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끝났죠. 상각이 다 팔렸으니까 얘는 끝난 거고 그 다음 거 요거 다음에 또 상각해야 되니까 플러스 만원.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니까 상각될 때 부호를 반대로 써야 돼요. 공정가치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반영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 거래가 있죠. 이번엔 민국이 팔았으니까 상향 있네요. 그래서 내부 거래 상향인데 기말 재고가 4만 원이죠. 이거 마이너스로 갖다 써야 되죠. 그 다음에 그냥 20% 구할 수 있죠.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10만원에서 8만원 빼야 되니까 20%죠. 그래서 20% 이렇게 곱하셔가지고 그 금액만큼 지분율 곱하시면 되는데 요것만 해주면 안 되죠. 요 다음 연도에 요게 실현되죠. 그러니까 요거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죠. 3만원 곱하기 6만원 25,000원. 그리고 요 미실현 손익 중에 일부가 실현되는데 여기다가 이번에는 1년 전체니까 5분의 1 곱해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2만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20% 곱하면 요 전체 금액이 나오는데요. 요 전체 금액이 마이너스 214 600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분법 손실을 이거 다 인식할 수 있느냐? 아니죠. 지분법 적용을 중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인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분개를 한 다음에 관계기업 투자 19만 4,500원 이렇게 쓰신 다음에 반대편에 지분법 손실은 0 이하로 내려가면 못 잡으니까 이거 잡아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있죠. 장기 수취 채권은 잡을 수 있는데 문제가 매출 채권과 상환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매출 채권과 대여금이 돼 있죠.
예, 여러분들 이거 제가 모의고사에 냈죠. 예, 그래서 매출채권은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장기수취채권으로 보지 않고 상환 가능성이 높지 않은 대여금만 장기수취채권으로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손상 잡아야 되니까 대여금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요거 뺀 금액 구해 보시면 충분히 1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15,000원 잡아주시고 진법 손실 잡아주시면 되죠. 요거 두 개 더하시면 요게 209, 500으로 나와서 요거는 이제 분개하셔서 푸셔야 되죠. 그래서 요게 2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제가 모의고사에 낸 문제랑 똑같이 나와서, 저는 이거 환희까지 내가지고 더 어렵게 냈었는데 이 문제는 그래도 풀만했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물음 2번이고요. 자료 2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라고 돼 있는데, 대안은 X1년 초에 민국의 보통주 300주를 30만원에 취득했고요. 순자산 장부 금액은 100만원이고 공정가치와 일치하니까, 그럼 100만원에다 30% 곱하면 30만원 나오니까 이것도 영가매수 차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음 2번은 X1년 초에 관계기업 투자 30만원 그리고 현금 30만원으로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X1년 초에 자본금 총액은 60만원인데 보통주 자본금 50만원과 우선주 자본금 10만원으로 구성되는데, 서울의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로 연배당률이 10%라고 돼 있죠. 그래서 X1년도에 당기순이익을 5만원으로 공시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X1년 말에 당기순이익 공시할 때, 제가 이것도 제 문제는 없지만 제가 2차 강의할 때 이거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해줬었어요. 누적적 우선주는 보통주에 대해서만 관계기업 투자 구하기 때문에 배당 결의에 상관없이 우선주 배당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제가 예를 들었을 때도 100만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0만원인데 여기 10만원이 있는데 배당 결의에 상관없이 연배당률이 10%니까 여기 잘못했어요. 당기순이익이 5만원인데 됐죠? 그래서 요 만원은 배당 결의에 상관없이 요거 배분할 때 빼준다고 제가 분명히 밑줄 쳐줬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모두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요 지분은 몇 퍼센트라고 돼 있냐면 30%죠. 30%죠. 그래서 4, 3, 10이니까 관계기업 투자 12,000원 그리고 지분법 이익 이렇게 12,000원 쓰시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나면 312000 나오는 거죠. 근데 이때 그냥 바로 관계기업 투자를 매각 예정으로 분류했어요. 그럼 매각 예정으로 분류했는데 문제를 보시면 150주죠. 그럼 50%예요. 그럼 여기다가 50% 곱하면 관계기업 투자가 156000이죠. 그러면 요거를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이에요. 그래서 매각 자산으로 별도로 표시할 때 얘는 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의 순 공정가치가 한 주당 공정가치가 1000원이니까 150주 곱하기 1000원이고요. 매각 부대 비용이 5000원이니까 요거 금액 계산하시면 145000이고, 그래서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으로 측정하면 손상차손 고려하라 그랬죠. 여기서 요거 빼는 거니까 여기 11,000원이라고 이렇게 나왔고, 제가 분명히 요걸 말씀드렸고 요거는 기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당기손익에 미친 효과 물어봤죠. 그러면 얘가 지분법 이익이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죠. 12,000원에서 11,000원 빼주시면 플러스 1,000원이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풀었어야 되는 문제. 제가 물음 3번은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습니다. 왜 아쉽냐면 제 책의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재무회계 연습 1판에 고급회계 부분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도 ABC 문제도 똑같고요. ABC 컴퍼니도 제 문제 곱하기 5분의 1에서 낸 것도 숫자도 거의 비슷해가지고 참 아쉬운 문제인데, 하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분법에 대해서는 해외사업 환산이 잘 안 나오길래 제가 문제를 빼버렸는데, 그래도 2점이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제 1판에 있었던 문제인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죄송하게 생각하네요. 집어넣을까 말까 하다가 뺐는데 이게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문제가 자료 3을 이용해서 물음 3에 답하시오. 요거는 틀릴 수 있어요. 대안은 X1년 초에 ABC 코어퍼레이션의 보통주 200주를 110불에 취득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요 물음 3번은 이제 영업권을 구할 때 일단 달러 기준으로 좀 구해놔야 돼요. 그래서 110불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통화 표시통화는 원화이고 기능통화는 미국 달러화라고 돼 있고 요약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자본의 변동은 모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수익과 비용은 균등하게 발생했고 환율 정보는 다음과 같고 X1년 중 환율에 유의적인 정보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똑같으니까 자본이 몇 불이냐면 X1년 초에 취득할 때 300불이죠. 취득할 때 300불 자본이 나와 있어요. 이게 공정가치고 거기서 지분율이 20%니까
영업권이 달러 기준으로 50불입니다. 그리고 외화 환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산 이제 부채 X1년 말에 부채를 계산할 때 달러 기준으로 X1년 말 거 쓰면 여기가 1200불이고요. 여기가 이제 800불이 나오죠. 800불. 그럼 여기다가 곱할 때는 무슨 환율 적용해야 돼요? 마감 환율 1100원. 그리고 여기다가도 1100원을 고려해야 되죠. 계산을 안 할게요.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러면 순자산 공정가치 금액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400불이죠. 400불에다가 1100원을 곱하면 되니까 마감 환율 얘는 44만원이 이렇게 나올 거야. 맞죠? 44만원.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할 때 이렇게 구하시면 여기에 자본금이 있을 거고요. 자본금은 기초에 설립된 회사니까 300불일 거고요. 얘는 기초 시점에 환율 써야 되죠. 그러니까 1000원이니까 1000원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30만원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이익잉여는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100불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100불은 평균 환율 써야 되죠. 수익 비용은. 그래서 1050원 쓰시면 이게 10만 5천원이 나옵니다.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게 405000이 나오니까 요거 이제 구하시면 해외 사업 환산 손익, 그냥 OCI로 쓸게요. 기초가 없으니까 55만 5천원이죠. 잠깐 3만 5천원이다. 3만 5천원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분개하실 때 X1년 초에 관계기업 투자 취득 시에 분개를 하죠. 근데 취득 시에 이렇게 110으로 나오는데 취득 시에는 취득일에 현물환율 쓰는 거죠. 그래서 1000원 쓰니까 요게 11만원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게 11만원 이렇게 나오고, 반대편에 현금 이렇게 11만원으로 분개를 했을 거고, X1년 말에 당기순이익 보고 시, 당기순이익은 환율 평가를 하면 10만 5천원이 나오죠. 그래서 20% 요거 갖다가 분개하는 거니까 20% 끌고 오시면요, 요게 2만 1000원 나와요. 그래서 2만 1000원 관계기업 투자, 그리고 반대편에 지분법 이익 끌고 오셔야 되고, 조심하실 게 얘는 당기손익인데요, X1년 말에 해외사업 환산손익이 여기서 손익계산서에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사업 환산손익도 우리가 지분율만큼 끌고 와야 되죠. 그래서 35,000원 곱하기 20% 하시면 7,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7,000원 나오고, 요게 관계기업 투자 7,000원 나오고, 반대편에 지분법 OCI라고 해서 7,000원 인식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면 틀리는 문제예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왜 환산을 하게 되면 요 지분법에는 영업권이 여기에 50원만큼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환율은 뭘로 돼 있을 거다? 처음에는 기초 환율로 돼 있을 거다. 근데 연결해서도 기말 환율을 평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영업권의 환산을 요 문제를 풀 때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업권의 환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50불만큼 있는데, 제가 영업권은 기초에 발생하는 거니까 1000원으로 구해놨을 텐데 지금은 1100원이 되니까 100원씩 올라가는 거니까 500원, 5000원이 올라가죠. 그래서 영업권은 관계기업 투자 5000원으로 써주고, 반대편에 이건 해외 사업 환산손익에서 연결해서 존중하니까 요 5000원까지 고려해서 얘까지 고려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시면 요게 14만 3천원이 나옵니다. 자, 요 영업권의 환산은 관계기업 투자와 공동기업 영업의 기준서에는 영업권을 해외 사업 환산할 때 관계기업 투자 끌고 갈 때 환산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요거 뺀 걸로도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계기업 투자의 기준서를 보면요, 관계기업 투자는 사업결합과 연결과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관계기업 투자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연결의 기준서를 준용한다고, 사업결합의 기준서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영업권의 환산을 하기 때문에 요건 요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결국은 순자산 공정가치의 20% 끌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44만원이잖아요. 그럼 44만원에다가 20%를 곱하면요, 요게 88,000원이고, 여기에 영향 안 미치는 게 영업권이죠. 근데 50불인데 요거를 기말환율로 측정해야 되니까 1100원으로 측정하니까 요게 55,000원이 나오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14만 3천원으로, 저는 이렇게 1초 만에 푸는 문제고, 요 왁구를 옛날에는 설명했는데 제가 아쉽게 이 문제를 삭제를 해가지고 2점을 날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28점으로 떨어진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꽈락을 지금 걱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연결에게 3번 풀어보겠습니다. 연결 문제에서도요, 한 반 이상은 좀 맞을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돼요. 연결 문제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문제 보니까. 기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재평가 모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분계는 못 보여드리고 빨리 푸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제 보시면 이제 대안이 대안이 민국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취득한 날짜가 얘는 X1년 초고요. 그리고 얘는 80%를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대안이 서울이죠. 서울의 보통주를 취득했고요. 얘는 X2년 초에 취득했고 지분율이 60%. 요거 잠깐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차익 상각이 있죠. 자료를 먼저 좀 정리할게요. 첫 번째 투자차익 상각이 하나가 투자차익 상각이 민국계 있습니다. 투자차익 상각. 민국은 건물이죠. 그러면 얘는 X1년 초부터니까 X1년, X2년, 요게 X3년이거든요. 그러면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4만원이죠. 그러면 처음에 발생한 거는 이렇게 4만원만큼 투자차익 상각이 발생했고요.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여기 8천원만큼 상각이 되고, 여기 8천원만큼 상각이 되고, 여기 8천원만큼 상각이 된다. 이걸 나중에 이제 공식으로 넣으면 되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설명할 거예요. 분계는 안 보여줄 거예요. 제가 이거 푸는 방법 무조건 알려줬으니까. 문제를 보시면 자료에 5번 자료 잠깐 볼게요. 5번 자료. X2년 말 대안과 민국과 서울은 보유 중인 건물에 대해서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고 재평가를 실시했어요. X2년 말까지니까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럼 남은 미실현 손익의 잔액이 얼마 있죠? 16,000원 빼니까 24,000원이 있죠. 그럼 재평가 될 때 어떻게 된다 그래서 투자차익 상각이 재평가 이념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16,000원이니까 24,000원으로 요게 OCI로 상각된다는 거. 요걸 모르시면 틀리는 문제죠. 분계는 안 보여줄 거예요. 이미 요렇게 푸는 법으로 푸는 방법 알려줬기 때문에 나중에 해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려운 문제죠. 요렇게 봐서 이거는 X3년도에는 집어넣을 게 없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게 좀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이에요. 서울은 차이가 토지였어요. 근데 얘는 X2년과 이제 X3년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이 토지를 이제 공식으로 풀 때 집어넣어야 되는데 문제가 3만원만큼 발생했죠. 근데 X2년도에는 안 팔렸고요. 요때 3만원만큼 이렇게 상각이 된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죠. 그리고 얘는 서울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정리가 됐고, 두 번째 3번을 보시면 서울의 별도 재무제표상 자본변동이 나와 있고요. 대한민국 서울에 대안은 이제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기타 포괄 이익 10만원 있는 것만 좀 X2년도에 있다가 다시 한번 보고, 민국은 조심하실 게 현금 배당 있다는 거. 그래서 민국이 현금 배당, 민국이 한 게 5만원이에요. 현금 배당. 그래서 나중에 이거 80%만큼 배당금 수익 취소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거래가 있죠. 내부 거래가 3개가 있죠. 요 민국이 배당한 게 X2년도입니다. X2년도에 넣어야 되고요. 4번의 맨 마지막 자료에 있죠. X1년 성과에 대해 X2년도에 현금 배당했다는 거. 그 다음에 X1년 자료 중에서 내부 거래가 있는데 내부 거래 중에서 첫 번째 게 X1년도에 민국이 판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민국이 재고를 팔았죠. 근데 문제가 3만원에서 25,000원에 팔았어.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미실현 손실인데 이게 순실현 가능가치다 그러면 전액 실현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죠. 근데 순실현 가능가치가 2만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미실현 손실이죠. 25,000원이 아니고 순실현 가능가치가 2만원이니까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X1년도에 팔았으니까 여기 X1년도와 여기 X2년도인데 다른 게 아니죠. 미실현 손실입니다. 손실이니까 플러스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5,000원인데 60%만 미판매 됐으니까 40%는 팔리고 3,000원이죠. 그래서 첫 해에는 3,000원을 넣어주고 두 번째 이렇게 마이너스 3,000원 넣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X2년도에 서울이 판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과 민국은 큰 지배 입장에서는 얘네 둘이 연결 실체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거래도 제거를 해야 돼요. 민국도 지배하고 있고 서울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000원인 상품을 2만원에 현금 판매했으니까 이거는 미실현 손실이, 이건 X2년도에 마이너스 5,000원만큼 발생한 거고요. 이거는 전액 그냥 X3년도에 팔렸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5,000원 넣어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X2년 7월 1일 X2년 7월 1일이에요. 이번에는 대안이 팔았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팔았냐면 서울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보유 중인 건물에 장부 금액이 4만원인데 민국에게 56,000원에 팔았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6,000원만큼 상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요게 이제 단기 손익으로 조심하시고 7월 1일이니까요. 16,000원 나누기 4 해주면 4,000원인데 그러면 안 돼요.
곱하기 12분의 6 해야 되니까 요게 2,000원만큼 실현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얘가 건물이에요. 근데 건물을 무슨 모형으로 바뀌었죠? 재평가 모형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투자 차익 상각에도 재평가 모형이 있고 내부 거래에도 재평가 모형이 있습니다. 제가 두 문제 각각 출제된 거 다 풀어줬고 요거는 문제까지 제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도록 문제 만들어 놨었죠. 그러면 이것도 재평가 모형이 되면 전액 OCI를 통해서 실현되니까 이쪽에서 4,000원을 쓰면 안 돼요. 재평가를 할 때 그냥 실현된 걸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 차이가 14,000원이니까 요 14,000원만큼은 여러분들은 OCI로 실현된 걸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가 어려운 문제죠. 14,000원 OCI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읽었고 이제 문제 풀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물음 1번은 쉽죠.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때는 민국밖에 없으니까 X1년 말 B집의 지분 물어봤습니다. 그럼 B집의 지분율은 20%죠. 그러면 X1년 말 순자산 장부금액에서 시작해야 돼요. 민국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그냥 70이 좋죠. X1년 말. 그 다음에 X1년 말 넣을 때 투자차익 상각 넣어줘야 돼. 투자차익. 이건 잔액 넣어야 되죠. 투자차익 잔액.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건물이죠. 근데 요 상태죠. 그러면 아직은 재평가 모형 적용 전이니까 32,000원 넣으면 되죠. 그래서 문제는 3만원 곱하기 5분의 4죠. 그러면 32,000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거래 상향을 넣어야 돼요. 근데 민국이 판 거니까 얘만 넣으면 되죠. 얘만 있는 거죠. 이게 안 넣는 거 아닙니다. 재고가 있으니까 얘 미실현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호가 일반적인 문제는 마이너스인데 얘 플러스라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여기에 순자산 공정가치 구할 수 있고요. 순자산 공정가치 구하시면 요게 73만 5천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20% 곱하시면 요게 147000이 나와서 요게 물음 1번에 1번입니다. 이건 맞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X2년도에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에 X2년 말 연결 재무상태표 표시돼 다음에 금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총 포괄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금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배분을 X2년 연결 총 포괄 손익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연결 당기 순이익부터 먼저 풀게요. X2년. 그때 조심하실 게 여기 대안이고 여기 두 번째 민국이고 이건 손익계산서 항목이니까 여기 서울이 이렇게 있죠. 그럼 시작을 어디서 하죠? 보고된 당기순이익. 자본면도표를 보시면 X2년도의 당기순이익은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 그 다음에 여기 15, 여기 8만원. 그런 다음에 제일 처음에 넣을 게 뭐죠? 투자차액 상각이에요.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건물이었고요. 두 번째는 토지였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건물. 지금 X2년도에 민국 거 넣는 거니까 요거 넣어야 됩니다. 당기손익에 미친 효과에 8,000원. X2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8,000원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토지가 있죠. 토지는 당기분이 X3년도에 처분되니까 없죠. 토지는 없는 거. 그 다음에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 제거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배당금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어. 배당금 수익 있죠. 여기 배당을 했는데 5만원에 80%니까 4만원만큼 취소해야 되죠. 근데 누가 받았어요? 대안이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 배당금 수익 4만원 취소하는 거 요것도 실수할 수 있고 요걸 실수를 제일 많이 하죠. 우리가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이죠. 하나하나씩 해야 돼요. X2년도에 넣을 때 여기 X2년도가 있는데 민국 요거 실현되죠. 민국이 된 거 민국 실현 손실 민국에다 넣어야 되니까 부호를 반대로 넣어야 되니까 이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첫 해가 미지원 손실이었으니까 플러스로 넣었다가 다음 연도에 마이너스로 바꿔야 되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재고 또 하나가 있죠. 얘죠. 서울 얘 넣어야 되죠. 5,000원 서울이 넣어야 되니까 이쪽에다가 5,000원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건물 자 미실현이 있고 실현이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넣는 거니까 X2년도에 요거 숫자 분석했으니까 여기 16,000원 그리고 여기 플러스 2,000원까지는 안 틀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여기 연결 조정 후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나올 거고 요 금액이 146000이 이렇게 나오고 요 금액이 139000이 나오고 요게 75,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더하시면 금액이 36만원이 나와요. 조심하실 게 서울이 판 게 얘죠. 서울이 민국한테. 그래서 요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
얘네 둘이 지분 관계가 없더라도 얘가 얘 갖고 있고 얘가 얘 갖고 있고 요것만 처음 출제된 건데 다 했을 거예요. 36만 원이죠. 근데 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이익과 비지배 지분 순이익으로 나눠서 공시해야 되죠. 얘 거 얘가 다 가져가겠네. 얘는 방정식으로 풀 필요 없죠. 얘가 8대 2니까 얘가 139000 곱하기 80%, 그리고 얘는 75,000원 곱하기 60% 가져갈 테니까 그러면 요 금액이 302200이 나올 거고요. 여기 139000 곱하기 얘는 20%, 얘는 75,000원 곱하기 40% 곱하시면 얘가 578000 나올 거예요.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총포괄 손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연결 기타 포괄 손익도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과 민국과 서울이 있고요. 네, 보고된 OCI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본면도표 보시면 보고된 기타 포괄 손익이 나와 있죠. 문제를 보시면 보고된 기타 포괄 손익이 여기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4만 원이라고 돼 있고 여기 2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얘도 투자 차익 상각이 있고 얘도 내부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실 때 여기서 실현될 때 요 OCI로 실현되는 게 민국 쪽에 24,000원 있다는 거 재평가 모형에서, 그래서 진실한 이익은 여기서 24,000원을 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부 거래에서 대안이 여기 재평가를 하면서 요 14,000원만큼 실현되는 게 있죠. X2년도에. 그래서 고금액만큼을 여기다가 14,000원 플러스로 써줘야 된다는 거. 요거를 분석해 놔야지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실한 조정 후 OCI가 되고요. 그럼 요게 114,000원이고 요게 16,000원이고 요게 2만원 이렇게 나오죠. 124,000원, 16,000원, 2만원. 그럼 요게 15만원이죠. 그러면 지배기업 귀속 OCI와 비지배 지분 OCI로 나눠주면 얘는 114,000원 그대로고 얘는 16,000원에 지분율 80%, 얘는 2만원에 지분율 60% 끌고 오니까 얘가 138800, 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16,000원이고요. 예, 그리고 얘가 20%니까 얘가 2만원이고 얘가 40%니까 얘가 11,2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첫 번째 TCI를 물어봤어요. 요게 물음 2번이고요. 요게 1번이었죠. TCI 물어본 거. 그러면 연결 TCI를 물어봤으니까 36만원 얘하고 얘 더해주면 되죠. 15만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타 포괄 손익이 있는 연결도 제 책에만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51만원 맞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연결 기타 자본인데요. 요 문제를 보시면 문제 가정에 그 회계정책 변경된 거를 재평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증가액을 기타 자본이니까 얘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거죠. 근데 X2년 말에 최초로 발생했기 때문에 연결 기타 자본의 잔액은 최초로 발생한 거니까 얘랑 똑같겠네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두 개 더한 걸로 요거 쓰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되는 비지배 지분 기타 포괄 손익의 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를 써야 되는 거죠. 얘는 지배기업의 기타 자본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 답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있었던 문제고, 또 하나가 뭐 물어봤죠? 비지배 지분 물어봤죠. 3번 비지배 지분 물어봤죠. 비지배 지분은 오래 걸리네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또 구해야 되죠. X2년을 두 개 해야 돼요. 첫 번째 민국 거부터 해야 되죠. 그럼 X2년 말 순자산 장부 금액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84만원이라고 이건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민국은 건물만 있었죠. 조심하실 게 건물을 얼마 써야 된다는 게 조심 0. 왜냐면 X2년 말이 되면 요게 재평가를 하면서 요 금액이 16,000원만큼은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얘는 재평가 잉여를 통해서 상각이 끝나기 때문에 잔액 기준으로 0입니다. 그래서 재평가 모형이 나오면 여기 0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내부 거래가 있죠. 사실 내부 거래도 이제 상향을 넣는 건데, 민국이 판 거는 요거죠. 그럼 두 개 더하니까 0이죠. 이거 실현 다 됐네. 상향도 0이네요. 쉽네. 그러면 요게 순자산 공정가치고요. 그러면 요게 84만원이고 지분율만 곱하면 되니까 20%. 그러면 168000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168000으로 구했고요. 얘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서울 것도 구해야 되죠. 그래서 X2년 말 순자산 공정가치고, 서울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자본면동표를 보면 X2년 말 65만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실 필요가 없고, 토지가 있죠. 조심하실 게 X3년도에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3만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X2년 말 이제 내부 거래가 있죠. 서울이 판 건데
여기 문제 보시면 서울이 판 게 요거 하나죠. 5,000원. 예, 아직 실현이 안 됐으니까 5,000원 빼줘야 돼요. 5,000원 빼주면 되죠. 나머지는 상관없는 거니까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67만 5천원이 순자산 공정가치 X 2년만 서울에, 그리고 지분율이 40%니까 요게 27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까지 27만원까지 더한 거 두 개 더하니까 요게 438000으로 이렇게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 참 문제가 뭐 때문에 어려운지 알겠죠? 요거 재평가 영어 잉여금, 그리고 요거 재평가되면서 요거 실현되는 거, 요거 두 개 때문에 아마 열심히 연습 안 하고 요거 3번 안 풀어보신 분들은 제가 풀어준 문제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다 틀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처분인데, 이제 서울 문제가 이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끌고 와야 돼요. 문제가 물음 3번인데요. 첫 번째 물음 3번에 요구사항 1번을 보시면 무슨 문제냐면 상기 거래 X 3년 초에 대하는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서울의 보통주 5주를 10%인데 처음에 서울의 보통주가 30주였죠. 30주가 60%였는데 5주면 10% 처분한 거죠. 근데 제3자에게 9만원에 처분했다고 돼 있어요. 그때 상기 거래 결과로 대안이 서울의 지배력을 상실했을 때 X 3년 초 서울의 보통주 공정가치가 18,000원이고 대안과 서울의 잔존 보유 주식 25주를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가정했을 때 지배력 상실 시점에 회계 처리가 대안의 X 3년 연결 포괄 손익세전에 단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죠. 근데 이거는 지배력을 상실한 거니까 제가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연결을 한 다음에 취소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한 분계로 그냥 처리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투자 주식을 없애야 돼요. 제일 처음에 문제를 보시면 투자 주식을 처분한 금액이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48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상관없죠. 전체. 그럼 얘가 60%죠. 근데 이 중에 10% 팔린 거는 처분은 현금으로 됐죠. 그래서 이 현금은 9만 원에 처분했다고 문제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게 그러니까 10%죠. 근데 지배력을 상실했으니까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데 관계기업 투자로 바뀐다고 나왔고, 이게 뭐 단기손익이든 관계기업 투자는 취득원가 공정가치로 가니까 나머지 25주에 대해서 18,000원의 공정가치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요게 45만원 나오죠. 그럼 54만원에서 48만원 뺀 금융자산 처분 손익 쓰면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문제죠. 왜냐면 얘가 X 2년 초부터 X 2년 말까지는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진실한 조정 후 당기순이익의 지분율만큼은 끌고 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처음에 서울이 X 2년도에 당기순이익을 찾아야 되죠. 자료가 복잡해서 서울의 X 2년 당기순이익이 8만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거, 서울과 관련된 건 얘는 없고, 요 투자차익 상각은 얘 토지도 없네요. 서울. 그 다음에 얘 서울이죠. 5,000원 빼줘야 되네. 그래서 5,000원 빼준 게 진실한 이익. 거기에 지분율만큼 끌고 와야 되니까 60% 끌고 오는 거, 요 분계 놓치시면 안 되죠. 75,000원에다가 60% 곱하면 4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익 잉여금 45,000원 끌고 와야 되는데, 이 문제가 기존의 기출문제와 다른 게 조정 후 모두 끌고 와야 돼요. OCI도 끌고 와야 되죠. 재평가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아까 지워버렸는데 얘도 재평가 모형으로 2만원만큼 측정한 게 있죠. 근데 아까 문제를 풀 때 그 서울에서는 조정된 금액이 없죠. OCI로 처리가 되는 게 없으니까 얘는 그냥 60% 끌고 오시면 되죠. 얘도 조정 후 연결 당기순이익인데 얘는 투자차익 상각과 내부 거래랑 상관이 없으니까 12,000원이죠. 그래서 이게 12,000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연결 기본으로 쓰는 건데요. 연결 기타 자본으로 처리된다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여기 금융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고, 요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요거 빼주시면 요게 3,000원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요구사항 1번이죠. 이게 물음 3번의 요구사항 1번. 요구사항 1번. 그래서 당기손익에 미친 효과 물어봤죠. 그래서 3,000원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기 거래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서울에 대한 지배력을 여전히 유지한대요. 그럼 연결 계속 해야 되죠. 대안은 서울에 대한 지분 처분 시 수취대가와 비지배 지분 증가액을 차이를 연결 기타 자본에서 조정한다. 원래 연결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는 없고, 그 다음에 지분 처분 시 종속기업의 영업권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됐죠. 원래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하는 경우랑 제거를 안 하는 경우가 달라진다 그랬죠. 이제 제거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전부 영업권일 때고, 제거를 안 하는 경우에는 부분 영업권인데, 지금 이 문제는 부분 영업권을 냈기 때문에 원래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는다고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상관없죠. 이걸 뭐 제거하든 안 하든 답은 똑같아요. 연결 기타 자본이니까. 비지배 지분 증가액 가산한다고 돼 있고, 연결 기타 자본 증가액을 계산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 처분하는 것만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우리가 두 회사 재무제표 환산하면 현금 5만원, 투자 주식 8만원으로 이렇게 분개했을 거 아니에요. 요거 48만원 중에 60% 중에 10%니까, 그래서 처분이 이렇게 만원으로 회계 처리된 상태에서 우리 합쳤을 거죠. 근데 이 분개 인정 안 하니까 투자 주식 8만원만큼 없애주면서 처분이익 잡아놨던 거 내부 거래니까 이렇게 제거해서 요거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비지배 지분을 없애줘야 됩니다. 원래 이게 영업권을 여러분들이 없앤다면 영업권을 구해서 없애야 되죠. 그래서 영업권을 어떻게 구하는 거죠? 취득한 게 48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처음에 58만원이죠. 왜 58만원이냐면 문제가 취득했을 때 금액이, 순자산 장부 금액이 서울 거 보시면 55만원이에요. 근데 토지가 3만원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거는 55만원에다가 토지 3만원 이렇게 처리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60% 곱하면 원래 영업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업권 중에서 원래 제거를 해야 되죠. 요 전체 금액 중에서 60% 중에서 10%를 처분했으니까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영업권을 원래 제거하는 거 제 기준으로 하면 요 금액이 얼마가 없어지는 거냐면, 금액을 계산 안 해놨나? 금액을 계산 안 해놨나 봐요. 그래서 58만원 곱하기 0.6 마이너스 48만원 하시면 요게 13만 2천원이고요. 나누기 6 하시면은 2만 2천원이죠. 그래서 원래 2만 2천원 이렇게 나누고, 요 비지배 지분 없어지는 거는 처분 전 비지배 지분이 얘죠. 그래서 처분 전 비지배 지분이 67만 5천원인데 처분 후에 50%로 계산해야 되니까 67만 5천원에 50%인데 처분 전이 요 금액이에요. 요 금액이 원래 얼마였냐면 27만 원이었죠. 27만 원. 그래서 요게 27만 원이니까 요 금액 없어지는 게 6만 7,5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개해서 차이를 연결 기타 자본이라고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500원으로 구하셔도 되는데, 이 문제가 요거를 비지배 지분 으로 영업권을 처리하라고 돼 있으니까 저는 이거 합분계 한 거고요. 제가 이거 가르칠 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 0으로 한 다음에 요거를 89,500원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어서, 요거는 문제 언급에 확실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얘만 물어본다. 적어도 얘는 물어볼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얘만 물어본 거죠. 500원. 그래서 이것도 가르친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음 4번 볼게요. 물음 4번은 사업 결합 시 피취득자의 취득자의 지분의 공정가치와 비지배 지분의 공정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거 뭐죠? 대주주가 90% 갖고 있고 내가 10% 갖고 있어요. A 회사가. 그러면 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죠. 그래서 얘는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할증 발행되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그래서 지배기업의 공정가치는 할증 발행되는 게 일반적이고, 얘는 10%를 갖고 있다고 경영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얘는 프리미엄이 할인 발행, 약간 적게 발행될 거다. 그래서 지배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 기준서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취자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의 주당 공정가치와 비지배 지분의 주당 공정가치는 다를 수 있다고 기준서에 되어 있고요. 주요한 차이는 시장 참여자가 비지배 지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지배력의 할증이나 할인을 고려하는 경우에 취득자의 지분은 할증이 포함될 거다. 다른 말로 할증이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비지배 지분은 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할인이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못 쓰죠. 이거는 기준서에 있는 문장인데, 이것도 부록에 있는 문장인데, 그래 비슷하게 썼으면 이거는 조금이라도 아마 부분 점수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빵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풀만한 문제에서 안 가르친 건 없는 것 같아요. 4번 풀어줄 건데요. 연결 현금흐름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되게 크잖아요. 문제가 되게 큰데 6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50점에 60분을 주니까 1점당
1.2분 주는 거거든요. 8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풀어도 8분 안에는 못 풀겠더라고요. 왜냐면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투자활동 순현금흐름과 재무활동 순현금흐름을 다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계정 분석 안 하면 못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연결 현금흐름표는 강의는 했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영업활동 현금흐름만 맞았을 거예요. 알겠죠? 투자활동 재무활동은 맞기 힘든 문제 같아요. 대안은 X2년 현금흐름표 작성 시 필요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라고 되어 있고, 대안과 그 유일의 종속기업인 민국의 연결 재무상태표와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줬어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있고요. 잘 보실 게 당기순이익이 지배기업 기속분이 있고 총포괄손익이 또 지배기업 기속분과 비지배지분 기속분으로 이런 나뉜다는 거. 그 다음에 대안이 민국의 보통주를 80%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비지배지분이 20%만큼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지배력 획득 시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 있고요. 문제 이자 지급은 영업활동, 배당금 수치가 좀 특이하게 투자활동으로 나왔죠. 일반적인 문제는 영업활동으로 나오는데 이게 아마 중간에 중간 배당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 현금으로 표시한다고 돼 있고, 대안이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순현금으로 물어봤고 금액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라고 돼 있죠.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 종속기업의 투자 주식을 취득할 때 조심하실 게 첫 번째 그 민국의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잖아요. 취득 시. 그러면 우리가 연결 조정분계를 할 때 자산부채를 끌고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정가치를 끌고 오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추가 자료 보셔야 돼요. 5,000원 끌고 오죠. 그래서 제가 계정 분석할 때 현금 5,000원을 끌고 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끌고 올 게 나머지 계정 과목들을 끌고 오는데 공정가치 끌고 오는데 이제 매출 채권을 끌고 오는 금액이 이제 공정가치 10,000원을 끌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재고가 있고 그래서 요게 15,000원 끌고 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건물도 요 조심하셔야 돼요. 건물도 여기 8,000원을 끌고 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도 끌고 올 때 공정가치 끌고 오니까 6,000원, 그리고 장기 차입금 이렇게 끌고 올 때 요게 4,000원만큼 끌고 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순자산 공정가치를 구할 수 있죠. 순자산 공정가치는 요게 10,000원이에요. 그래서 30,000원에서 10,000원을 빼니까 40,000원에서 10,000원을 빼니까 순자산 공정가치가 30,000원이 나오죠. 근데 요 30,000원 기준으로 비지배 지분으로 배분해야 되니까 요게 20% 나오니까 여기 비지배 지분은 3이 6이니까 6,000원이 나오죠. 그래서 6,000원 나오고, 그 다음에 요 현금을 취급하는 금액이 내가 종속기업 주식을 최초로 취득할 땐 투자활동으로 보죠. 그래서 요게 25,000원이고, 그러면 요 대차 차익으로 영업권이 구해지는 거고, 영업권은 25,000원에서 30,000원 곱하기 80% 하시면 요게 1,000원 나오는 거죠. 근데 조심하실 거라 그랬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기말에서 기초 뺀 걸로 조정하실 때 여기 금액은 투자활동으로 분석해야 되고 얘도 투자활동으로 분석해야 되죠. 그리고 얘도 투자활동으로 분석해야 되니까 재고자산 증감 구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투자활동 현금흐름 구할 때 요게 이제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플러스를 쓰는데 종속기업 주식을 취득하면서 현금이 증가되는 금액이 있으면 25,000원만큼 썼다가 다시 25,000원이 들어오니까 요거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구할 때 요거를 플러스로, 투자활동 현금 유출 구할 때 요게 마이너스니까 요건 플러스로 갖다 써서 우리 순액으로 2만원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요거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분석해야지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요 계정 분석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영업활동 현금흐름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할 게 뭐죠? 직접적으로 푸는 게 편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영업활동 현금흐름 구해볼게요. 시작을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현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대손상각비를 찾아야 되죠. 문제를 보시면 매출액은 있는데 대손상각비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매출액 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 되죠. 15만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기말에서 기초 뺀 매출채권의 감소나 증가를 갖다 쓰시고,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매출채권이 순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순액으로 분석하시면 되죠. 그러면 기말에서 기초를 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푸실 때 2만원에서 24,000원을 빼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 2만원에서 24,000원 뺀 것 중에서 요 매출채권이 10,000원만큼 증가되는 거는 투자 주식으로 취득할 때 분석해야 되니까 이거는
투자 활동에서 지금 분석했죠. 투자 활동에서. 그래서 고금액만큼을 빼줘야 된다 그랬어요. 민국에. 그래서 요거는 이미 가르친 거니까 요거는 틀리시면 안 돼요. 이게 연결 현금으로 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10,000원만큼을 추가적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럼 14,000원이죠. 네. 그러면 매출 채권의 감소는 대변이니까 현금지에서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으니까 요게 164,000원으로 이렇게 푸는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급자에게 지급한 현금, 그리고 나머지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현금을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매출 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매출 원가에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82,000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와 판관비 금액이 나와 있죠. 급여와 판관비가 53,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공급자에게 지급한 현금 매출 원가에서 재고자산 조정해야 되죠. 재고자산. 그럼 재고자산의 금액을 보시면 38,000원이고요. 그래서 25,000원이에요. 기말에서 기초 빼면 이렇게 빼면 안 된다 그랬죠. 혹시나 재고자산이 취득하면서 발생한 게 있으면 요건 투자활동에서 고려해야 되니까 영업활동 자산부채 뺄 때 요거 빼는 게 연결 현금으로 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게 증가가 아니라 감소로 바뀌죠. 그래서 감소 2,000원으로 바뀝니다. 감소. 자산의 감소 대비한 현금이체에서 플러스니까 이건 플러스로 갖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자, 매입 채무도 마찬가지로 31,000원이고요. 3만원이면 이게 증가처럼 보여요. 근데 매입 채무가 증가된 금액이 6,000원만큼 있는데 이것도 투자 활동에서 고려해야 되니까 이건 제외하고 분석해야 되니까 6,000원 빼시면 이게 5,000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감소로 바뀌죠. 그럼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니까 현금장에서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급여와 판관비는 미지급 급여, 미지급 판관비, 선급 급여, 선급 급여, 선급 판관비 고려하시면 되는데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급자와 종업원한테 현금 유출된 금액, 현금 유출액 구하시면 요게 138,000원. 그래서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별도로 표시할게 이자 지급액 있죠. 이자 지급액.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이 있으니까 손익계산서를 다 스캔해야 돼요. 원래 감가비는 투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투자, 지분법 이익도 투자, 이자 비용만. 문제 보시면 이자 비용은 이자 지급은 영업으로 분류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에서 시작해야 되고,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이 3,000원이라고 돼 있죠. 근데 조심하실 게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이 3,000원인데 사할차가 있는지 사채가 있는지 봐야 돼요. 없죠. 사할차 상각이 없고 미지급 이자 선급 이자 없어요. 뭐죠? 그냥 이게 유출액이죠. 그래서 요거는 됐고 3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법인세 지급입니다. 자,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이 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2,5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500원인데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단기법인세 자산, 단기법인세 부채인데 단기법인세 부채밖에 없네. 그래서 단기 부채가 있고 부채가 감소됐죠. 감소가 500원입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감소된 금액에 여기 금액에 단기법인세 부채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없죠. 그러면 요거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되네. 그래서 단기 부채의 감소니까 부채의 감소, 현금증에서 마이너스니까 요게 마이너스니까 요게 3,000원이죠. 그러면 이제 영업활동 현금으로 끝난 거죠. 그래서 요게 164,000원에서 138,000원 빼주고 3,000원 빼주고 3,000원 빼주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고, 요거 금액 6,000원이니까 4,000원이니까 2만원 나오죠. 2만원 144,000원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맞았어야 된다. 그래서 요 이 점은 챙길 수 있었어야지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처음부터 문제 읽으면서 다 분석해야 돼요. 그럼 1번은 끝났고, 처음에 취득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 하나하나씩 봐야 되죠. FVOCI 금융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FVOCI 금융자산을 보시면 이제 10,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FV 자 OCI 금융자산이 있죠. 그리고 10,000원이 증가됐으니까 10,000원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현금을 갖다 쓴 다음에 이건 투자활동으로 연결 재무제표에 갖다 써야 되죠. 그리고 이 문제의 FVOCI는 여기에 없기 때문에 투자활동에서 뭐 증가 감소 구할 때 별로 풀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에 FVOCI 금융자산이 있는데 손익계산서보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보시면 거기 4,0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실 때 FVOCI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있을 때 이 평가이익이 4,000원만큼 0에서 4,000원 증가됐으니까 여기가 4,000원이다.
그래서 요거를 6,000원 쓰셔가지고 다 틀렸을 거예요. 알겠죠? 요게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분율이 8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FVOCI로 인식한 금액은 요게 80% 어떤 X라는 금액의 80%만큼은 지배기업 귀속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고 요 X 곱한 거의 20%만큼은 비지배 지분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X를 보면 전체의 평가이익이 원래 5,000원 있다가 그 5,000원 평가이익을 비지배 지분으로 바꿔주는 분괴를 한 거죠. 그럼 5,000원에다가 20% 곱하면 요 금액 비지배 지분이 요게 1,000원이기 때문에 요걸 고려 안 하셔갖고 틀렸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2번 때문에 요 2번을 틀리면 투자활동 다 틀리니까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요거 비지배 지분이 바뀐다는 거. 그러면 요게 5,000원이 되죠. 그러면 요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일단 플러스 갖다 쓰고 제가 투자라고 써놨고요. 그러면 FVOCI 끝. 그 다음에 건물이 있죠. 건물은 4,000원만큼 관계기업 투자부터 해야겠네. 관계기업 투자가 2,000원만큼 증가됐죠. 예,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는 첫 번째 건 쉬워요. 관계기업 투자 반대편에 지분법이 갖다 써야 되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면 포괄손익계산서에 지분법이익이 5,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갖다 쓰면 돼요. 5,000원 됐죠? 그러면 금액이 안 맞죠? 예, 관계기업 투자가 2,000원 증가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2,000원 증가됐는데 문제 보시면 기초가 30,000원이었고요. 그리고 기말이 32,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증가되는 이유는 지분법 이익 때문이죠. 그래서 5,000원만큼 증가될 건데 감소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 추가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문제 1번 보시면 관계기업 투자에 추가 취득이나 처분은 없는데 관계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게 있죠. 그러니까 배당금을 수령한 것만큼 우리가 X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죠. 배당금이 X는 3,000원 나오겠네. 35,000원, 32,000원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현금 3,000원이고 여기 관계기업 투자 3,000원인데 여러분 중요할 게 배당금 수치는 영업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투자로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 투자 활동에다 플러스 갖다 쓰면 되죠.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도 끝났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분석해야 되죠. 건물이 있는데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5,500원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를 보시면 단기 중에 기존 주주에게 공정가치 3,000원의 토지를 현물 투자받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다섯 번째 토지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3,000원이라고 돼 있고요. 자료를 보시면 자본금과 주발초가 나눠 있지 않기 때문에 납입자본 3,000원으로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나머지 금액 구하면 되죠. 이런 게 기초 금액이 4만원이고요. 기말 금액이 45,000원이에요. 토지를 증가되는 부분이 현물 출자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게 3,000원이죠. 그 다음에 감소가 있는데 토지를 처분한 거는 문제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모두 다 건물의 처분에서 발생했으니까 토지를 처분한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만들려면 추가 취득이 있네. 추가 취득한 게 2,00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00원이니까 여기 현금 이렇게 2,000원 쓰시면 왁구는 맞고 이게 토지니까 투자 활동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갖다 쓰시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뭐 해줘야 되냐면 건물이랑 순액으로 돼 있네. 4,000원 감소됐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모두 처분에서 발생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감가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죠? 감가비 3,000원. 그러면 여섯 번째 감가비 3,000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순액으로 돼 있으니까 건물 3,000원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전액 처분 손실이 건물에서 발생됐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1,500원이죠. 그럼 건물이 감소되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 일단 기초 금액이 있죠. 기초 금액이 25,000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말 금액이 있습니다. 기말 금액이 21,000원이에요. 그럼 토지가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토지가 감소되는 이유는 감가비 때문에 3,000원만큼 감소됐어요. 감가비. 그리고 지금 처분 때문에 감소됐으니까 이렇게 X 쓰면 이 문제 틀립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 분계를 할 때 시작하자마자 종속기업에 건물이 10,000원만큼 증가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식 취득하면서 건물이 증가가 되는 금액, 요 금액을 고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 금액과 요 금액을 우리 투자활동 분석할 때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기존의 기출문제에 비해서 좀 어려운 문제죠. 제 연결현금흐름표 문제가 두 문제인데 그 한 문제에 요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10,000원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35,000원에서
3,000원 빼면 32,000원이죠. 예, 그리고 11,000원이죠. 그래서 처분이 11,000원. 그럼 이게 11,000원이니까 나머지 하나 현금 고려할 게 99,500원이죠. 예, 그래서 이게 투자활동. 그래서 이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나머지 투자활동 관련된 거는 여기서 끝이니까 투자활동 그냥 구할게요. 마이너스 25,000원. 요거 취득할 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2만원 써야 되죠. 그쵸? 왜 2만원 쓰는지 알죠? 요거 분석할 때 요 영업 현금으로 구할 때 여기서 취득하는 요 5,000원 뺀 순액으로 분석해야 되니까 요것도 제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만원으로 분석하는 거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000원 하나 있고, 요것도 6,000원씩 갖고 틀리는 거고, 요거 3,000원이죠. 배당금 수치 보기로 했으니까 3,000원. 그리고 여기 투자활동 건물 취득한 거 마이너스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건물 처분한 거 플러스 9,500원이니까 9,500원 마이너스 요거 잘못했는데 제가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잘못한 게 요게 45,500원이에요. 그러면 요게 2,500원이 돼요. 그래서 얘가 2,500원이고 얘가 2,500원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요게 2,500원이죠. 그쵸? 그래서 요게 2,500원이니까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3,000원 맞고 5,000원 맞고 이렇게 맞으니까 요거 현금 유출액 15,000원 이렇게 구해야지 투자활동 현금으로 요거 동그라미 2번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재무활동이죠. 재무활동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재무활동은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이제 첫 번째 장기 차입금 분석해야 되잖아요. 장기 차입금 분석하시면 장기 차입금이 12,100원이라고 나와요. 증가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장기 차입금이 몇 번에 있냐면 장기 차입금이 1번, 2번, 3번, 그리고 요게 4번, 요게 5번이고요. 장기 차입금이 6번인데 장기 차입금에 그 기초금액이 있는데 기초금액이 26,000원이죠. 그리고 기말금액이 있습니다. 기말금액이 31,800원이에요. 그럼 증가되는 게 있고 감소되는 게 있어요. 증가가 되는 이유가 차입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문제를 읽어보시면 문제가 문제의 장기 차입금과 관련해서 뭘 갚았다 안 갚았다 문제가 안 나오죠. 그러면 뭐 상관없다 그래고 무조건 장기 차입금 빌렸다고 생각하면 요 차입을 X라고 놓고 풀면 요 규모에서 요 금액 뺀 것만큼 증가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왜냐면 장기 차입금이 증가되는 이유 중에서 저 투자활동과 관련해서 4,000원이 증가된 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석된 거 제외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증가 감소에다가 취득하면서 발생한 장기 차입금과 건물을 여기다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 장기 차입금 차입한 게 8,100원으로 바뀌니까요. 여기에 현금 8,100원 그리고 요거 재무활동이라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이렇게 8,100원 쓰시면 기초금액에다 저분계 반영하고 요분계 반영하면 답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무활동에다가 한 개 플러스 쓸 거는 끝났고, 그럼 장기 차입금 하나 끝났죠. 두 번째 BS 볼 때 장기 차입금 끝나고 납입자본이죠. 3,000원 증가된 게 있죠. 그건 요거고 현금과 관련 없으니까 끝. 분석 끝났고 이익잉여금을 이제 분석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익잉여금 분석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요게 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이익과 비지배 지분 순이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당기순이익 중에서 지배기업 귀속분과 비지배 지분 순이익을 따로따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분명히 지배기업 소유주 9,200원 나와 있죠. 그래서 9,200원 이렇게 분석하시고 이제 반대편에 이익잉여금으로 9,200원 이렇게 증가되겠죠. 이거는 그냥 분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배기업이 분석한 거 중에서 배당 주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기초금액이 있고요. 여기 기말금액이 있는데 이익잉여금을 보시면 여기가 55,000원이라고 돼 있고 요게 59,2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증가되는 이유는 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이익 때문에 증가되고 요거 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리고 지배기업 배당 때문에 감소될 거 아니에요. 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이익이 9,200원이라고 분석을 끝났죠. 그럼 지배기업 배당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시면은 59,200원이니까 이거 5,000원 나오네.
그러면 이익잉여금 5,000원이고 요게 배당 이렇게 5,000원 나오니까 이제 이익잉여금 끝났고 요 배당을 재무활동으로 본다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재무활동이라고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 비지배 지분도 분석해야 됩니다. 왜냐면 비지배 지분이 배당을 외부에 준 것도 내가 말했잖아요. 이제 A가 외부에 배당 준 건 100%만큼 배당금 지급에 고려하는 거고, B가 있는데 얘의 지분을 80% 갖고 있으면 배당 준 거 중에서 20%만큼은 배당금 지급에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배당금 지급 얘만 고려했고 비지배 지분에 대한 배당을 고려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당기 순이익 중에서 비지배 지분 순이익 관련된 거 아까 8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비지배 지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분계를 하시면 비지배 지분의 왁구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비지배 지분이 있는데 그 비지배 지분의 기초금액이 6,000원이에요. 기초금액이 6,000원. 그리고 기말금액이 1,700원입니다. 근데 비지배 지분이 증가되는 이유가 첫 번째 취득했을 때 요 6,000원만큼 증가되죠. 그래서 그 6,000원을 여기다 반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이 감소되는 이유가 있죠. 자, 근데 여기 비지배 지분 기타 포괄 이익 때문에 또 증가되는 게 있죠. 요 1,000원. 요것도 분석하는 거예요. 왁구가 다 맞아야 되니까. 비지배 지분, 요거는 비지배 OCI 때문에 발생하는 거. 1,000원. 그리고 비지배 지분 순이익 때문에 또 발생하는 게 있죠. 800원. 그래서 비지배 지분 NI 때문에 발생하는 거 800원 있죠. 그러면 12,000원에다가 13,800원이 나오죠. 근데 감소 금액을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요 감소 금액 계산하시면 비지배 지분이 요게 6,100원 나오죠. 요거를 다시 한번 봐야겠네. 기초 금액이 6,000원. 요게 X1년 초니까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네요. 요 비지배 지분 요게 기초를 말하는 거죠. 2번 고려할 필요 있어요. 요게 기초죠. 2번 고려할 필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실수했어요. 그래서 요게 6,000원이고 요게 1,000원이고 요게 800원이니까 금액 구하시면 7,800원이죠. 7,800원을 1,700원으로 만들어내니까 6,100원 맞네요. 그래서 요게 X, 비지배 지분에 대한 배당이죠. 전체 금액 중에서 20%가 요 금액이라는 거예요. 6,100원. 그래서 6,100원이 배당이 나오니까 요거 분개하실 때 맨 마지막에 비지배 지분에 대한 배당도 비지배 지분 갖다가 배당을 주는 거니까 6,100원이고 요게 현금 6,100원으로 나가는 거고, 그 금액이 6,100원이니까 얘가 20%한테 배당 준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6,100원을 0.2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하시면 얘 80%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내부 거래를 제거되니까 요것만 고려해야 되니까 요거 두 개까지 고려해야 되죠. 그러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여기 8,100원 장기차입금의 상환, 그 다음에 지배기업의 배당, 그리고 비지배 지분의 배당 6,100원 요렇게 구하셔가지고 금액 구하시면 요게 마이너스 3,000원 나오는 문제인데, 요거 풀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문제 연결 현금흐름표 풀어봤으면 요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 풀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제 문제에는 요게 없거든요. 요게 없어가지고 요것만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내가지고 요걸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고려하고 여기다 고려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 요거 배당 구할 때 금액도 구하는 거 힘들고, 비지배 지분의 요 기초금액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마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제가 놓친 건 아니죠. 문제를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어요. 8분 안에 풀기는 진짜 힘든 문제입니다. 6점이니까. 자, 이것만 어려운 게 아니죠. 이자율 수합 문제가 나왔는데, 이자율 수합 문제가 그냥 원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외화 기준이기 때문에 통화 수합은 또 아니죠. 통화 수합 문제였다면 뭐 그냥 다 틀리면 되는 문제인데, 원화 차입금이 아니라 외화 차입금으로 이자율 수합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거의 물음 1번 풀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물음 2번은 맞았어야 되고, 물음 3번도 좀 맞았으면 좋겠고, 물음 4번도 맞았으면 좋겠고, 물음 5번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말 문제도 어렵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안이 민국의 공통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1과 자료 2에 대해서 위험의 피해를 적용하는데, 대안은 민국에게 X1년 1월 1일
일단 첨부를 대여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대여금에 대한 정보가 대여일날 X일년 1월 1일날 만기가 3년이고 대여 금액이 1000불인데 우리 리보로 안 나오고 무위험 지표금리 RFR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이거를 기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2%고 당해 연도를 수치하니까 이건 변동금리 대여입니다. 변동금리 대여면 변현이니까 이건 현금으로 위험해피죠. 이자율 수업 측정하면. 그 다음에 이자 수치는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지고요. REF의 금리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무이표 금리가 4%하고 3%하고 5.5%로 이렇게 나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X1년 12월 31일과 X2년 1월 1일 날 RFR은 동일하다고 되어 있고요. 미국은 X1년 1월 1일 ABC 코아퍼레이션부터 재고자산을 구입하는 계약 체결하고 대안은 차입한 첨부를 ABC에게 성급했다고 돼 있어요. 재고자산 전량은 3월 1일 정상 인수하였다. 이건 자료 2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대안과 민국과 ABC는 지배종속 관계가 아니니까 위험회피를 적용할 수 있죠. 지배종속 관계면 내부 거래로 제거되기 때문에 위험회피 적용할 수 없는데 환율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환율 정보는 선도환율 준 게 아니에요. 이건 통화선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통자료 1을 이용해서 물음 1에 답하라고 되어 있고요. 대여금의 이자율 변동을 위험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자율 수합을 측정했는데 계약 체결일 날 처음에 내가 RFR인가요? 2%만큼을 원래 수치하는 계약이었는데 근데 이자율 수합 체결했으니까 고정금리 4% 수치한다 그랬죠? 그럼 고정금리 4%를 수치하고 지급은 RFR로 했으니까 결론은 이걸 하고 나면 얘하고 얘가 지워지니까 6%로 빌린 거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고정금리로 빌린 효과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자 수치와 지급은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지는데 이자율 수합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고 했을 때 X2년에 당기손익에 미친 효과와 기타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본 거죠. 저는 이거 분개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X2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친 효과 그냥 바로 구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자 수익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죠. 결국은 고정금리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제가 1000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순액으로 치면 6% 빌리는 효과랑 똑같으니까 6%죠. 근데 환율만 적용하면 되는 거죠. 이걸 원화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적용할 때 X2년 평균환율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2년 평균환율이 맞는지만 1275 그래서 1275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자 수익은 76500이고 여기가 당기손익인 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하실 게 이제 이자를 실제로 수치할 때 그럼 제가 요거 60불만큼 수치를 하죠. 수치할 때 내가 이자를 잡은 금액은 1275원으로 잡는데 현금을 받는 금액은 최초인 시점에 현금은 화폐성 항목이니까 기말환율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게 1300원으로 평가할 때 환산손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환산손익이 1200 얼마로 평가되어 있냐면 75원으로 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요 차이만큼 수치할 때 발생하죠. 요거를 이제 외환 차익으로 이제 분개를 할 때 요게 나올 거고 요게 1500원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여금도 평가해야 되죠. 그래서 대여금이 전체가 1000불인데 우리가 최초로 평가할 때는 이거 X2년 말 물어봤으니까 전년도에는 1250원 X1년 말 환율로 돼 있겠죠. 1250원 맞죠? 근데 X2년 말 환율로 평가해야 되니까 대여금이니까 증가되네 이것도. 그래서 얘는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게 금액이 5만원이 나오니까 요거 3개 더한 게 답이죠. 그래서 금액 구하시면 128,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기타 포괄 손실 물어봤어요. 이것도 X2년 물어봤죠.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긴 해요. X2년 말 기포누에서 X1년 말 기포누를 빼주시면 답 나오는 거죠. 그래서 X1년 말에 아예 수압의 공정가치를 줬잖아요. 문제의 수압의 공정가치가 X1년 말에 18.6이라고 줬잖아. 그러니까 얘가 18.6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4라고 아예 줬죠. 근데 환율만 곱하면 되니까 환율은 기말환율 곱하는 거죠. 1250원과 1300원 맞죠? 그러니까 얘가 1250원이고 얘가 1300원이니까 요 1300원 곱한 거는 마이너스 182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곱한 거는 23250이 나오니까 얘를 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얘를 얘로 만들어야 되냐. 손실이네. 기타 포괄 손익은 여기서 요거 뺀 거니까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그러죠. 환율만 잘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구하시면 450이 나와가지고 요거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자 지급할 때 환율 변동손이 대여금 환산하고 요거는 풀 수 있었어도 요게 쉽지 않았던 문제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여러분들 이게 확정계약이나 예상거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니죠. 이거는 2번이나 기출된 문제고 제가 풀어줬던 문제인데 그냥 회사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재고자산 관련된 선도계약을 뭐 매도쳤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인식된 자산부채에 대한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얘를 공정가치평가, 얘는 현물가격으로 해주고 얘는 선도가격으로 공정가치평가해주면 얘 쪽에서 플러스, 얘 쪽에서 마이너스 나오면 이쪽에서 마이너스, 이쪽에서 플러스 나오기 때문에 저절로 금액이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성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처럼 풀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자, 민국은 수요 감소로 인한 재고자산의 가치 하락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X2년 3월 1일 ABC로부터 인수한 재고자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선도계약을 체결했는데 X1년 3월 1일 날 만기가 1년이고요. X2년 2월 28일에 선도거래 계약금액과 현물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재고자산을 아까 문제 공통자료에 보시면 구입하는 계약이니까 보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선도계약은 매도계약이겠죠. 재고자산은 저가법을 적용하여 취득한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는 현물가격과 동일하다. 순실현 가능가치는 현물가격과 동일한데 평가손실로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공정가치 평가해주면 되는 거죠. X1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부정적인 수요 환경에 해소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돼 있죠. 그래서 민국이 보유한 재고자산에 현물가격과 선도가격에 대한 환율 정보가 나와 있고요. X2년 민국의 X1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파생상품 자산부채가 무엇인지 물어봤으니까 얘 쪽만 물어봤죠. 이쪽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쪽은 재고자산 평가하는 거니까 이쪽만 물어봤잖아요. 그럼 선도는 미리 팔아놨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뭐예요? 이익이죠. 그러니까 얘는 자산일 거고. 근데 자산이 금액이 얼마냐면 달러당 1020으로 체결했는데 가격이 950원으로 떨어졌죠. 근데 환율을 곱해야 되니까 1250원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금액 곱하시면 87,500원이 나오는데 플러스니까 자산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공통자료의 자료 2가 X2년대 포괄손익계산의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고요. 뭐 차입금 이자 비용과 관련된 외환손익을 제외하니까 공통자료에 있는 여기 수합 문제는 제외하고 자료 2에 있는 재고만 가지고 문제 풀라는 거죠. 그때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죠. 그러면 이쪽에서 발생하는 거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럼 파생상품부터 누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게 X1년 말 누적손익이죠. 근데 우리는 X2년 말 누적손익을 구해야 되니까 처음에 계약을 1020으로 측정했는데 이게 계약이 완료된 거니까 현물가격으로 측정해야 되죠. 960원이죠. 그래서 960원이고 근데 환율을 곱해야 되니까 요 환율 곱할 때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요건 X1년도 기말 환율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X2년도 기말 환율 곱하면 되니까 얼마 곱해야 되냐면 1260원 곱해야 되죠. 왜냐면 환율이 주어져 있어야 돼. 있네요. 2월 28일 날 현물 환율이 1260원으로. 그래서 얘를 1260원 곱해 주시면 금액이 나올 거고 요 누적 평가 손익이 75600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잡아놨던 걸 얘로 줄여야 되니까 오히려 손실이네. 그래서 손실이 얼마? 11900. 그래서 요쪽에서 마이너스 11900. 얘만 답 쓰면 안 돼요. 재고도 공정가치 평가해야 되니까 재고자산 평가손익을 구해야 됩니다. 재고자산은 기말에 960원이 현물가격 그리고 1260원 가격 곱해주고 내가 취득한 게 940원이죠. 그쵸? 자, 문제 보시면 최초에 요게 X1년 말이죠. 요게 X2년 말이고 공정가치 평가가 전년도에 940원으로 돼 있을 테니까 940원으로 돼 있는데 그럼 전년도에 환율 써줘야 되니까 전년도의 환율이 1250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쪽에선 이익 발생하네. 그래서 플러스 3460 이렇게 쓰는 거니까 환율 적용만 잘 하시면 돼요. 요거 날짜별 환율을 적용하셔갖고 요거 두 개 더한 거니까 당기손익에 미친 효과는 2700. 환율만 잘 계산하시면 된다. 근데 물음 4번은 민국이 체결한 선도계획가 위험의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그럼 얘 쓰는 거 아니잖아요. 얘 쓰는 거 아니지. 그럼 그냥 재고자산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재고자산의 X1년 말 장부 금액을 순액으로 계산하래요. 그러면 얘는 무슨 평가해야 돼요? 저가법 평가해야 되죠. 얘는 저가법 평가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서 플러스 나고 이쪽에서 마이너스 난 거를 그냥 공정가치 양쪽에 평가한다는 거예요. 저가법과 상관없이 위험의 피해액에 적용하는 거고 얘는 적용 요건 안 되니까 저가법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저가법은 취득 원가
그리고 순실현 가능 가치 둘 중에 낮은 금액인데, 이제 제일 처음에 취득 원가가 1000불에 취득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순실현 가능 가치는 기말의 금액과 똑같다고 돼 있으니까 940원으로 줄었죠. X1년 말 맞죠? 네. 근데 환율을 적용할 때 다르죠. 이 둘 중에 낮은 금액 쓸 때 취득 원가는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환율이니까 역사적 환율을 적용해야 되고요. 얘는 X1년 말 기말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에 환율 쓰는 거니까 얘는 1250원이 맞을 거야. 1250원이 되죠. 그러면 얘가 1175000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문제예요. 얘를 장난을 쳤는데 뭘 장난쳤냐면, 문제가 1월 1일 날 계약 체결하고 1월 1일 날 성급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자산을 취득한 날은 3월 1일 날 인수를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실수로 3월 1일자 환율이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00원을 곱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미리 지급하면 선급금이라고 먼저 회계 처리하죠. 선급금은 비화폐성 자산이니까 환평가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으로 평가된 금액은 성급한 시점의 환율이니까 이게 X1년 1월 1일자 환율을 써야 됩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선급금은 비화폐성 자산이니까. 그래서 이게 성급한 시점의 환율이 1150원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시면 이게 1150000이고 둘 중에 낮은 금액이니까 이 금액이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선급금은 비화폐성 자산이기 때문에 외화 환산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좀 장난을 쳐가지고 문제가 쉽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자, 물음 5번 보시면 연결 실체 내 개별 기업 사이의 내부 거래가 연결 재무제표의 위험 회피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근거를 쓰시오가 됐죠. 그래서 이건 지정할 수 없다. 요거는 쓸 수 있었을 거고요. 왜냐면 제가 이 부분은 1차 시험에 말문제로 나온다고 거기에다가 이게 지정되지 않는 이유를 갖다 썼습니다. 원래 우리 기준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그 기준서 문장대로 쓰시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 거래만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건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연결 실체 내의 거래니까 내부 거래로 제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맞게 해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게 기준서, 요게 이제 제 생각, 제가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부 거래로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뭐냐, 객관식 때 보론 2에 있는 부분에 제가 밑줄을 몇 번 쳐줬고 기본 강의 때도 한 내용이니까 어쨌든 뭐 쓰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 사실 말문제도 거의 쓸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조건부 대가 제외하고는 쓸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면 이번 고급 문제는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점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니까요. 채점을 좀 이렇게 심하면 후하게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막 2달 동안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막 유해생들 너무 방황하지 말고,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 생각에 고급회계 거의 다 부분 합격 못한다면 총점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과목 잘 본 사람들도 붙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급회계는 진짜로 어려웠던 문제니까 여러분들 부분 합격생 거의 유해생 쪽에서만 좀 발생했고 동차생 쪽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급회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재무회계 1과 재무회계 2 강평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